저희들은 계속 이의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런 식으로 그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서를 제출하고 특검은 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절차 위법이고요. 그 자체로 그녀는 이런 상태에서 진행돼서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 판결 무효 사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재판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위법이 관행화됐다고 해서 위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단 변호인 측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각하고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정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형사부 3월 11일 오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5 고압 1683호 피고인 김용년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예, 성함 김용년 씨죠. 예, 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직업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냥 전 국방부 장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와 녹음이 됨을 고지드립니다. 예, 기소에 대한 그 변호인 혹시 뭐 의견을 정리를 지금 하실 수 있나요? 기존에 의견서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예. 우선 지금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 같은데 지금 특검이나 특검보가 재정을 하지 않은 상태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설명 없이 지금 검찰 파견 검사만 나와서 재정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성명을 좀 구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 측 뭐 답변을 해주시죠. 네, 특검법 8조 2항 후단에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명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사항 특별검사와 특별검사의 제정 없이 파견검사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특검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서를 위임한다는 문서를 전부 다 제출을 했는데 그 문서가 지금 제출돼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제출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 사전에 제출하진 않았지만 지금 지참은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검법 출석 없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체 사항을 수행할 것을 지휘한다는 서면입니다. 혹시 뭐 변호인 측 보시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이의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왜 그러냐면은 특검제도라는 것 자체가 통상의 검찰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서 그 절차상의 예외도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바꿔서 특검이나 특검부의 제정 없이 파견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애초에 최초에 개정할 때 적법한 법원의 구성, 법정의 구성을 위해서는 개정 요건으로서는 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데요. 재판마다 좀 운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편의적으로 저렇게 지휘서를 내는 방식으로 지금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휘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검찰제도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휘 내용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그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서를 제출하고 특검은 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서 절차 위법이고요. 그 자체로 그녀는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 판결 무효 사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뭐 추가로 검찰 측에 답변할 내용은 있습니까? 네, 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께서 동일한 주장을 하셨고
또 초반에 또 많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다른 별건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시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판에 뭐 잘 아시겠지만 위법이 관행화됐다고 해서 위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단 변호인 측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각하고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소유지 진술을 마쳤고 기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지 진술을 마쳤고 기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소장하고 증거 기록을 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호인 그 공소장을 작년 12월 19일에 받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자유 서울 소속 아니신가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저희 전산상으로는 12월 19일에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실물 받아본 거는 사실은 그 3월 9일자는 예. 기일 통지가 이루어졌고요. 네. 공소장 송달은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그 시간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일단 구두로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진술을 가능하면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일단은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호인 측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각하고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소유지 진술을 마쳤고 기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소장하고 증거 기록을 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소사실의 의견과 증거 의견은 차후에 밝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공소장만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네 변호인 그 공소장을 작년 12월 19일에 받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희 증거 기록하고 최근에야 받았습니다. 3월 9일자로 네, 자유 서울 소속 아니신가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저희 전산상으로는 12월 19일에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실물 받아본 거는 사실은 그 3월 9일자는 예. 기일 통지가 이루어졌고요. 네. 공소장 송달은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그 피고인 또 12월 19일에 그 구치소에서 공소장 부본 받아보셨죠? 작년 12월 19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받아보신 걸로 나오고요. 뭐 추가로 선임되신 분은 이제 아마 취향인데 거기는 이제 선임계를 최근에 내 가지고 3월 9일자 송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일단 구두로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진술을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 공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미 제기된 다른 사건과 그 공소 제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 판결 대상이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본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같이 해주시죠. 본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군사기밀보호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이 되어 있는데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서는 그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누설의 경우에는 군형법상 누설은 제3자와 그 구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계엄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무를 보조하거나 또는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이기 때문에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특검에서는 또 그걸 동시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의율을 했습니다만 70조하고 59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으로도 325조 후단에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는 이하상 측의 궁색한 변명이 판사의 날카로운 팩트 폭격 앞에 형체도 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공소장을 받아놓고도 전산 기록까지 부정하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사실이 통렬하게 폭로된 거죠.
여기에 특검 출석을 문제 삼으며 판결 무효까지 운운하던 막무가내식 떼쓰기 역시 재판장의 단 17초 칼기각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얄팍한 지연 전술로 법치를 기만하려던 오만한 태도가 정의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히 응징당했음을 확인해준 셈입니다. 꼼수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임을 이번 재판부가 엄중히 경고하고야 말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